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구경하기 좋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벚꽃 피죠? 네, 벚꽃 구경도 가셔야 될 텐데 이 봄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설레는 것 같습니다. 평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내 인생의 까르페 디엠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까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의 시의 한 구절이에요. 거기서 유래한 건데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개들이 밥 먹을 때 공놀이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잠잘 때 주인에게 어떻게 꼬리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걔는 밥 먹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음식이야 하는 마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처음 보는 음식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고요. 또 주인을 이렇게 반가워서 해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반갑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임한 오늘 하나하나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즐긴다. 그래서 현재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래도 존중을 담겨있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까르페 디엠은 무엇일까 만나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안 넘어가네요. 자, 안 넘어가는데 저 뒤에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사용한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야, 네, 또 우리 할아버지 손 드셨는데 손 드신 거 아니신가요? 네. 자,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도 인생을 잘 가고 계시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름 살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시간시간 살고는 있는데 뭔가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신경질 난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구나 라고 인생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거꾸로 가네요. 자, 여기 한 임금이 거리를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는 사실 이 거지는 임금님이 전에 있을 때 스승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올 때 내가 너한테 깨우침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나타나셨어요. 거지로. 그래서 임금님은 잘 몰랐죠. 그러면서 아니 거지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임금님 아주 간단합니다. 제 이 동양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에 가득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걸 못할까봐? 요봐라! 제 궁중에 있는 돈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이 가득 채워줘라. 그래서 신하들이 돈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돈을 넣자마자 갑자기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뭐지?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봐라. 궁중에 있는 모든 갖가지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진주, 다 가지고 와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임금님의 보물창고가 이제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패배를 인정을 하고 거지한테 묻습니다. 너 정말 궁금한데 이 동양 그릇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별거 아닙니다. 비밀을 알 것도 없고요. 이 동양 그릇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전 생애를 보면 인생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가 많죠. 집중해서. 그래서 어느덧 달려가다 보면 만족이 있는가 싶지만 행복감이 그렇게 지속되질 않아요. 가다가 금방 또 질려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또 쫓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그러지 않나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감을 계속 지속할 수 없을까? 자, 여기에 의문을 품은 이 여기 나오는 셀럽만 박사님이 세계 미국의 심리학회 회장이세요. 이 회장님이 행복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성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 5가지가 나왔는데 다 중요한데, 혹시 이 5가지 중에 나는 이게 최고야 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인간관계, 긍정의 삶, 인간관계, 참여. 네, 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이 박사님은 특히 중요한 거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의미, 참여와 의미.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면 행복감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큰 목적의식을 충족을 시키면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과연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영국의 일본계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쓴 작품이에요. 소설입니다. 1989년도에 멘부커상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할 것 같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생에 깊은 뭔가 의미가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멋진 저택이 나옵니다. 이 영국의 굉장히 좋은 저택인데, 이 저택은 영국 달링턴가의 대저택입니다. 이곳에서 여기 나오시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스티븐스라는 이분은 집사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이 달링턴가의 대저택에서 일하는 이 집사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한마디로 리더격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세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회의들이 이 저택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뭐랄까, 국회의사랑보다 더한 곳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저택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의 집사를 맡은 이 스티브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주인인데, 이 주인을 이 스티브스는 아주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고 도와드리고 모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분이 없으면 안 돼 할 정도로 이분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인생을 바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쐰 적이 없어요. 자기 여가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직 이 35년 동안 이 달링턴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옆에는 사랑하는 여인도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같이. 근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이 저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무엇을, 어디를, 아버지한테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일을 하러 가실 건가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우리 남자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자, 우리 학생은 일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가서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겠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급한 일이니까 나는 면접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븐스는 여기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이틀 뒤에 깨어나요. 그런데 깨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그냥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 인중을 못 봤죠. 아버지 인중을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랑하는 여인, 이 여인이 아버지 인중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안에 유대인 하녀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주인이 이 유대인 하녀를 해고를 시켜요. 그 일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치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 집안은 망하게 되고 미국인에게 손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나죠. 35년 동안 자기가 희생했던 그 자리를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차를 한 대 주면서 당신 여행을 한번 떠나시오. 일주일 동안 떠났다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편지를 주었던 걸 생각을 해요. 아, 그때 그 여인이 내게 편지를 줬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마도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의 편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여자한테 찾아가자.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왜 그때 내게 편지를 주었어? 라고 묻자 사실은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당신을 좀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거든요. 골탕을 좀 먹이고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 살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자상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자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르고 있답니다. 나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대저택으로 가면 남아있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이 스티븐스는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온 인생이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자기에게 시로라리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닷가 황혼역에 지는 석양빛을 받으면서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모두 투자했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이 자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성공만을 뭔가를 향해서 집중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가족이나 뭐 자녀, 남편 모든 그들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하다 보니 밖에 나가서 사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셋이서 집안에 사는데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들이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탈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탈선을 정말 방황을 정말 저희 일생에 저희 삶을 송두리 빼앗아갈 정도로 정말 저희 가정에 큰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죽음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때 그랬거든요. 이혼하자. 왜냐하면 자기한테 빚이 많으니까 가족들한테 그 빚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까지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들이 한참 방황을 한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도 그랬고 제 마음도 그랬고 저희 남편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라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터널에 그 어두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남편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내가 돈만 벌어서 집을 갖다 주면 되지. 우리 자녀랑 우리 아내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주면 그게 나의 책임 아니야? 가장으로서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가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온 저희 남편이 그때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았거든요. 가서 아들아 이런 말을 늘 해줬어요. 아들아 내가 네 아들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하고 귀해. 그리고 나한테 최고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와도 나중에 네 마음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들어가라. 내가 기다릴게. 우리가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건강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 스티븐슨이 이 황혼역에 가서 석양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노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청춘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전진하는 거.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성경에도 보면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6번이나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어려움을 간간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어쩌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속도만 내고 달려가다가 탁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에 이 대목이 나와서 너무 좋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빌킨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이나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선물, 프레젠트라고 불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꺼내서 정말 우리에게 책 제목처럼 남아있는 날들,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날들이 많죠? 이 남아있는 날들 동안 여러분들 새로운 것도 도전하시고 또 배우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박수, 감사박수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